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1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세계로 떠나는 이 여행에 잠시 또 결석생이 생겼군요. 네, 2%. 오고 있다는데 고속도로 위에 있어요. 네. 자, 오늘 함께 저희를 또 어딘가로 데려가 주실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네, 잘 요즘 지내셨습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시죠? 아, 정신 없습니다. 네, 얼굴에 써 있어요. 밀린 일들을 마무리하고 미래 나니까 찌든 그 찌든 건 아니고 이제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아, 끝났는데 그래요? 끝나고 나니까 되게 피곤하네요. 그래요. 자, 근데 저희를 이렇게 여러 나라 데려다 주시는데 네. 어떻게 저 박사님 해외로 요즘 나갈 일이 거의 없으시죠? 거의 못 나가지 없어요. 뭐 지금. 예. 바빠서. 나가본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 갔다 온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우리 최준영 박사님 덕분에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귀로 눈으로 호강을 하죠. 호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티오피아를 이제 쭉 여행을 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를 했으니 이제 또 밑으로 좀 내려가 봐야죠. 에티오피아 밑으로. 진짜 아프리카로 좀 들어가 봐야죠.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나라. 네. 근데 정작 이 나라인지는 잘 모르는, 뭔가 좀 알쏭달쏭하죠. 잘 알고 있는데 이 나라인지 모른다고요? 네. 그 무슨 얘기죠? 우리가 뭐 국내 지명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일산은 다 아시는데 네. 일산이 고양시에 있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면. 고양시 일산구예요? 네, 일산 서구, 일산 동구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요. 예. 성남시 분당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그렇죠. 좀 있고요. 예, 뭐 그런 나라입니다. 보면은 이 나라 유명한 건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나라 이름은 잘 모르시죠. 네? 이를테면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가수분 우리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킬리만자로 표범. 예, 표범.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킬리만자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지겹도록 보지만 동물의 나이 왕국. 들수록 재밌는 이제 그 동물의 왕국. 네. 항상 나오는 전체 배경의 한 절반 가까이는 세렝게티잖아요. 그렇죠. 세렝게티. 초원. 예, 네. 이 두 개 유명한 곳이 한 나라에 있죠. 세렝게티면 저 케냐 아닙니까? 케냐 밑에. 케냐하고 좀 겹쳐 있긴 한데 네. 예, 서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 자고한 킬리만자로랑 세렝게티가 있는 나라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커피로도 기억을 하시고. 저는 솔직히 탄자니아는 안 가봤는데 나 케냐에서 비행기를 타고 네. 남아공을 간 적이 있었거든. 케냐에서 남아공. 네,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탈 때 보니까 가다가 킬리만자로가 보일 거라 그러더라고. 예, 음. 그렇죠. 그래서 킬리만자로는 본 적은 있어요. 예. 하늘에서. 아, 보입니까 이렇게 잘?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쯤일 것이다. 본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킬리만자로 뭐 하면 유명하죠. 특히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래방 가면 다들 한 번씩 그 되들어보는 너무 어려워, 근데. 노래지 않습니까? 보면 6분짜리 네. 잘 부르면 좋은데 잘 부르시는 분들 별로 없죠. 도전하기 힘든. 네, 그 이렇게 중간에 나레이션하는 부분이 예.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거. 그런 노래가 85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35년 다 된 거죠. 야, 35년째 조용필 가왕의 노래는 참 보면 세대를 초월하네. 제가 보니까 이 승자의 여유 같아요. 내가 무슨 노래를 내든 그때 당시 조용필이라면 폭망할 일은 없으니까 이제 동요내도 뭐 히트하니까 그때는. 뭐 국악으로 내도 히트하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맞아. 작사 작곡하시는 분이나 가수분들이나 다들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여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 이 김희갑 씨가 아마 저 예, 맞습니다. 작곡인가 했던 것 같은데. 예, 김희갑 씨가- 김희갑 씨 작곡이면 항상 그 예전에 그 배우 겸 코미디언 김희갑 선생님. 나 나 그 양반이 연상이 돼. 김희갑이래. 이렇게 다재다재는가. 저는 그래서 이 노래가 제일 긴 줄 알았더니 더 긴 노래도 부르셨더군요. 보니까. 뭐예요? 큐인가 뭐 그런 노래 아니요, 있어. 말하라 그래 그대들이 맞아. 본 것이 그 무엇인가. 18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되는 예.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긴 노래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 저희 엄마가 팬이야? 예, 조용필도 팬이라 오빠? 그래서 그 테이프들이 다 있었어요 집에. 아 그러면 아들이 돼서 뭐해? 매불쇼에 한번 모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셔. 누굴요? 용필이 형을. 조용필 씨를 모시라고요. 그래 매불쇼에 뭐 특별히 뭐 최욱 씨하고 둘이 가서 읍소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뭐 조용필 가수는 우리 조용필 형님께서는 구덕택에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으시고 그래요? 예. 훈장을 줬어요? 예, 2001년 벌써 한 20년 이제 된 일이죠 보면은 예, 문화 훈장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 나라 명칭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양국 간 문화 교류 뭐
혁혁한 공을 세우셨죠. 킬리만자로 그 노래 아니었으면 킬리만자로가 어디에 있는지 뭐 거기 표범이 사는지 하이에나가 사는지 그렇지.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네. 어쨌거나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래서 만년설이 있는. 근데 이제 그 한국 분들이 많이 가세요. 킬리만자로에. 그러니까 왜냐면 해발 고도가 5,895m니까 6,000m 가까이 되는데 네. 그래도 고산 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살 가이드를 따라서 올라가면 갈 수 있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정상까지? 예 정상까지 오, 예. 아무것도 없이?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실패하시고 고산증 좀 있을 예, 것 같은데. 고산증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5,895m니까 만년설이 있죠. 여기가 적도에서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예, 데 조금 같은데.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이 킬리만자로의 이제 만년설을 처음 본 이제 유럽 분이 네. 이제 돌아와서 아프리카에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다 알프스처럼. 그랬더니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그 더운 나라에. 그 더운 나라에 무슨 만년설이냐. 뭐 근데 이제 사진기도 없고 그 당시 같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답답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탄자니아에는 킬리만자로가 제일 높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서 제일 낮은 곳도 있어요. 낮은?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탕가니카 호수라고 네. 이 탄자니아는 호수가 많은데요. 이 호수의 수심이 1,436m예요. 호수가? 네, 호수의 수심이. 엄청 깊네. 예. 바다보다 더 깊네. 근데 이제 그 호수 자체가 약간 높은 데 있다 보니까 1,400m 중에서 이제 해발로 따지면은 제일 깊은 제일 뭐 칼데라예요? 낮은 곳이 이제 뭐 칼데라는 아니고요. 이제 그 그레이트 저기 리프트 밸리라고 그러죠. 이제 아프리카 단층대 쭉 올라와. 예. 그래서 그 호수가 약간 높은 데 있고 그 수심이 1,000몇백 미터 되다 보니까 제일 낮은 곳은 해수면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350m 정도 되는 높이로? 예, 높이로. 그럼 엄청 위에 있네요, 여기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높은 데 있는데 밑으로 쭉 꺼진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꺼진 곳이 바다 해수면보다도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 동시에 있는 탄자니아. 그런 곳이 이제 탄자니아죠. 그러네. 근데 탄자니아가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 서쪽 네. 왼편으로 보시면 그쪽이 대서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인도양이죠 보면은. 네, 인도양 쪽이네. 인도양 쪽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다녀오시는 분들 주로 이제 뭐 코이카나 이제 이런 쪽 관계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동쪽은 괜찮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면. 아프리카 동쪽은 그래도 뭐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 좀 갖춰져 있고 대충 뭐 룰이라는 게 있어서 인도양 쪽. 예 대충 눈치껏 보면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잘 피해갈 수 있는데 위험한 거는 이 서쪽 동네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서쪽 하면 뭐가 있어? 뭐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뭐 시에라리온, 뭐 베냉 뭐 그다음에 토고, 토고, 시에라리온 뭐 라이베리아. 다 많죠. 뭐 포트디부아르 뭐 기니. 좀 어려워 보이네. 그래서 그 이분들도 이제 서쪽으로 출장 가라 아프리카 그러면 긴장을 바싹 하시더라고요. 예, 정신 번쩍 차려야 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건 뭐 저희들 이제 입장이고 어쨌거나 이제 아프리카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그래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죠. 탄자니아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면적이 좀 커 보이죠. 그래서 전체 면적은 한 95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대한민국의 한 10배 조금 안 되는. 꽤 높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탄자니아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꼭 그 잔지바르라는 지명이 계속 나와요. 잔지바르. 예, 잔지바르가 어디냐면은 잔지바르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퀸.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예. 프레디 머큐리의 예 고향. 고향이죠. 태어난 곳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탄자니아에 있던 왜 프레디 머큐리 가족이 왜 영국으로 왔을까? 이 이야기는 또 슬픈 이야기들이 있죠 보면. 그 인도 계통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 계통이죠. 조로아스터교를 그러니까. 믿으시는. 예. 근데 이 잔지바르라는 섬은 그닥 크지 않아요 보면은. 네. 그닥 크지 않은데 실제로 이 탄자니아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한 절반쯤은 이 잔지바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탄자니아는 몰라도 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잔지바르 섬은 더 유명한. 네. 예. 꼬리가 몸통보다 더 유명한 어떤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도 되게 이 섬 때문에 독특한 정치 체제나 여러 갈등 요소가 빚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휴양지로 많이 가시는 데인가?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유럽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이거 동남아보다는 가깝죠 유럽에서 오기에는. 그리고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저 백인들은 잔지바르를 많이 가지. 잔지바르가 놀러. 그 뭐 문화 역사 문화 유적도 있고 자연 경관도 좋고 특히 바닷가가 뭐 몰디브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은 어떤 인도양 특유의 그런 그 맑고 적당히 따뜻한 네. 그런 느낌이 이제 있는 곳이라 가지고 그래서 섬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우간다, 케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냐 남쪽에 이제 탄자니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서쪽으로는 지난 1부 때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던 콩고 민주공화국이 이제 있고요.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탄자니아 사이에 이제 두덩이 이제 네. 조그맣게 박힌 두 나라가 있죠. 루안다하고 이제 부룬디. 이게 조그마한 나라들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보면은. 시즌 1 때 엄청 인기 많았습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이제 잠비아,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말라위하고 모잠비크가 이제 있죠. 좀 덩치 큰 나라들이 그래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네, 있는 네. 셈이에요. 서쪽보다는. 모잠비크도 꽤 크네요. 네,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동쪽은 그래도 지명을 보면 금방 머릿속에서 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서쪽은 작은 나라들이 막 연달아 붙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제 케냐랑 국경선을 보면 이게 어떻게 정했느냐? 좀 되게 이제 이 1900년에 이제 영국이랑 독일이랑 협정을 맺어서 국경선을 정했는데 그럼 자대고 걷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똑바른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살짝 꺾이네요. 그래서 당시 그 협정문을 읽어보면 뭐 이게 유럽 국가들끼리 맺은 협정문 맞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표시한다. 1. 그래서 뭐 키 큰 망그로브 나무에 12개 표시를 했다. 그 나무로부터 5번째 지점에 있는 바오밥 나무로부터 2번째 바오밥 나무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을 따라서 국경을 설정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경선이 어딘지 뭐 그 당시 정한 게 지금 어딘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대충 그렇다 치고 쭉 오다가 이제 지금의 국경선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 탄자니아는 이제 해안 지방은 좀 열대성 덥고요. 그 다음에 내륙은 좀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높아가지고 거기는 아열대 지방, 우리 제주도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물이 좀 이렇게 곳곳에 있어갖고 호수가 많은 나라죠. 예, 아주 큰 호수들이 많고 강도 곳곳에 있고 그래서 농사짓기가 사실 괜찮은.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1월달에 여기는 이제 1월달이 덥죠 보면은 1월달이 23도에서 32도 정도 되고 7월달이 한 18도에서 29도. 그다음에 이제 우기가 이제 11월, 12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우기죠 탄자니아는. 적도보다 밑에니까 참 여름 겨울이 반대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월에서 5월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11월부터 한 5월까지 계속 비가 온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건기다. 이제 그러면 놀러 가실 분들은 6월 이후에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제 보면은. 여기 놀러 갈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가세요. 그래요? 예, 이 탄자니아 막상 이제 탄자니아에 대해서 관심 있으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꽤 유명하신 분들도 다녀오신 경우들이 있고요. 방송국 PD 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좋대요. 나는 못 가봤는데 탄자니아? 후배가 벤처 캐피탈 심사역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 좀 모은 친구가 있는데 탄자니아 킬로만조로 그 밑에 가면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그 캠핑 베이스 캠프 같은 마을인데. 거기를 갔다가 거기에 조그만 우리로 치면 모텔인가? 거기는 여태 모텔이란 말을 안 쓰고 호텔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영업하는 친구가 있다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죠. 그래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 정도 매력은 있는 나라인 것 같고요. 인구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5,400만 명 정도. 꽤 많네요. 예, 꽤 많은 편이고 인구 증가율도 한 3% 되니까 우리는 인구 감소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인구 증가율 3%면 상당히 높죠. 뭐 언어는 이제 영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스와힐리어, 이제 아프리카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말도 쓰고. 종교를 살펴보면 재밌어요. 이슬람교가 한 35%. 이슬람교 35? 예. 그다음에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카톨릭을 묶어서 또 한 30% 정도. 이슬람교도 많네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잔지바르 섬은 거의 뭐 대부분 이슬람교 비중이 높고요. 보면은 그러면 더해 보면 65인데 그럼 나머지 35는 뭐냐? 그러면 이제 각종 토속 종교들이 또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보면은 그 제일 큰 도시는 다레살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그러니까 최대의 항구 도시죠 보면은 이 지역인데 실제로 수도는 이제 도도마라고 그래가지고 내륙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수도를 옮기고 있어요. 이 다레살람 쪽에서 이제 보면은
다르에살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행정 도시처럼 이제 새로 그 내륙 개발을 위해서 이제 도시를 이제 옮기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원래 일정대로면 내년쯤 아마 마무리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제대로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해안가에 이제 발달한 도시들이 있고 내륙 지방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쇠퇴가 아니고 발전을 잘 못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수도를 옮기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들 하는데 탄자니아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자니아는 이제 우리보다는 좀 이제 후배죠. 독립 시기가 늦어요. 1961년 12월 9일이니까 이제 한 뭐 50년 이제 60년 이제 다 돼가는 이제 그런 나라죠 보면은. 그리고 뭐 GDP 말씀드리면 한 521억 달러. 그럼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1인당으로 따지면 한 936달러. 그러니까 아직 1000달러가 안 되니까 아직 많이 낙후한 나라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1000달러 경계를 넘는 게 이제 목표인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보면은. 그 1000달러라는 게 우리는 뭐 아이고 왜 못 산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 1000달러 그렇게 관광 수입만 해도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그렇죠. 세렝게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5,300만이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탈리아나 이제 프랑스처럼 수천만 명이 이제 매년 방문을 해서 네. 이제 럭셔리하게 돈을 막 펑펑 쓰고 갈 만큼의 어떤 콘텐츠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참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관광 산업이 제일 기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것보다는 고용 창출적인 면이 되게 강한 것 같고. 근데 탄자니아는 성장은 잘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내에서 견실하게 한 7%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에티오피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보다 조금 못하지만 네. 그래도 그에 필적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역 규모를 보면 한 128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7년도에 100억 달러 찍었으니까 참 이제 규모는 작은 편이죠. 근데 이제 수출은 50억 달러, 수입은 78억 달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 28억 달러씩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있죠 보면. 네. 그럼 이제 그거는 결국 원조. 대외 원조로 이제 메꾸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의 한 35% 40% 정도는 계속 그 대외 원조로 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자기 예산을 자국에서 다 걷어가지고 제대로 쓰는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화폐 단위는 이제 탄자니아 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1달러에 실링? 탄자니아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1달러에 한 2,260 탄자니아 실링 네.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탕감을 받아요 외채를. 외채 탕감을. 예. 그래서 이제 1998년 우리 IMF 때 한참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IMF랑 그 월드뱅크가 세계은행이 이제 그 빈곤 국가인데 채무가 많은 나라들은 탕감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나라 탄자니아 외채가 한 83억 달러 정도 됐는데 한 30억 달러를 탕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2006년 그러니까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35억 달러를 또 탕감을 해줍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나라들한테 빌려주는 돈은 이제 받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빌려주는 거죠. 이제 그에 비하면 이제 우리는 악착같이 다 갚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가 있는 나라였고요. 네. 그래서 탄자니아 지도를 이제 구글 맵이나 보시면 재밌는 게 국경선이 호수가 참 많아요. 예. 그러네요. 예, 아프리카 대륙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호수가 큰 것들이 많아 생각하는 그 지역이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보면은 탄자니아고 북쪽으로는 이제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서쪽으로는 탕가니카 호수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말라위 호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른쪽은 바다니까 동쪽은 바다니까 삼면이 이제 호수로 이제 둘러싸인 넉넉한 나라네요. 그럼. 예, 수자원은 꽤 풍부한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호수가 많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약간 또 지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평평하게 찢어진 어떤 그런 지역이죠 보면은 푹 파인. 그러니까 찢어진 부분이 파인 계곡이 있는 거죠. 이제 보면 큰 계곡인데 이제 그 계곡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게 계곡 이제 가까운 데서 봤을 때는 계곡이란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뭐 아프리카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쭉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단층대가 이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움푹 파인 이제 그런 곳인데 폭이 원체 넓다 보니까 이제 잘 지상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죠. 예. 지진 같은 건 많이 안 나나요? 예, 지진은 별로 없고 이제 화산이 이제 그 화산대가 종종 있긴 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지구대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지층이 평평하게 있다가 이놈들이 이제 서로 엇갈려 가면서 네. 예, 반대 방향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쭉 주저앉아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보이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은 주변은 높고 네. 주변은 고원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밀리다가 땅이 쭉 꺼지니까 음. 한 1000m 정도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음.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제 구조인데, 네. 실제로 이 양쪽 면들은 상당히 이제 급한 어떤 경사를 이루고 있는 큰 U자 이렇게 돼 있는. U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서쪽은 되게 급경사 지역을 이루고 있고 동쪽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네. 그래서 동쪽으로는 화산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때 콩고 민주공화국 말씀드릴 때 화산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보면은 드문드문 화산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지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먼 미래가 되면은 탄자니아 이쪽이 이제 인도양 쪽으로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 지금도 더 떨어져 나가는 중이에요.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 위성 영상을 보면은 네. 저 중동 지역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시작이 저 레바논에 있는 베카 계곡, 이스라엘 편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그 베카 계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제 사해 홍해를 지나서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대한 이제 그 단층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쭉 내려오다가 아프리카에 들어오면 한쪽으로는 이제 다시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 에티오피아 쪽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요. 네. 또 한쪽으로는 이제 동아프리카 지구대로 쭉 내려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단층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물이 이제 고이기 시작을 하면 네. 이제 거대한 호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깊이도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일단 이 지역 안에 들어오면 그 단층대 지구대를 따라서 이동하기는 편하죠. 움푹 파여가지고 쭉 뻗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인류가 이 지역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이제 중동과 유럽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한 그 통로가 사실 이 통로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통로가 이제 열렸다 닫혔다를 이제 하긴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이제 네네. 예, 그 틈새를 잘 파고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이제 뛰쳐나온 거죠. 인류가 처음 생겨난데도 대충 이동됩니까 혹시? 아프리카 쪽이고요. 네. 정확하게 기원을 찾자면은 이제 탄자니아 근처일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제 유적을 찾다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서 더 오래된 이제 인골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옛날부터 살았는데 지금 이제 현생 인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이제 아시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주한 사람들로서는 이 탄자니아 이 근처가 이제 아마도. 기원지일 것이다라고들 뭐 DNA 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형들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요. 유럽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독일에서 네덜란드까지 기차를 타고 가시면 네. 아, 경치 참 좋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보면은 포도밭이 있는 절벽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글라이더 이제도 많이 보이고, 아, 참 라인강 따라서 가는 경치가 참 좋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지구대예요. 라인 지구대라고 그래가지고 라인강이 움푹 파인 그렇죠. 그 지역을 따라서 가고, 그 옆에는 이제 절벽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포도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것도 이제 그 위에 있는 내려다보기 좋은 이제 이런 곳이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뭐 뜬금없이 우리 민족의 뭐 고향처럼 생각하는 그 바이칼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지구대로 생긴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죠 보면은. 그거는 뭐 팩트예요? 바이칼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동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왔다 뭐 이런. 일단은 그런 설이 꽤 유력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DNA나 이런 거를 조사를 통해 보면은 그것도 아니래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족도 저희가 어릴 때는 뭐 우랄 알타이 어족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닌 걸로 거의 99% 굳어지게 된 것 같고요. 예. 뭐예요? 아니래 요즘에. 그래서 그냥 고리버라고 나와요. 고리버.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우리 뭐 완전 헛것을 배웠네. 그러니까 이제 다 외웠잖아 우리. 네, 그렇죠. 쫙쫙 치면서 알타이. 알타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하게 어디서 왔는지 경로가 좀 불분명한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예전의 지식들이 이제 첨단 과학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안 맞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앞으로는 더 찾아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뚝 떨어졌겠지 환인. 하늘에서 아 환인. 그 말이 맞나요? 부동산 임장에 실패하신 역시 현장 답사를 여러 번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탄자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누가 뭐래도 이제 킬리만자로 이제 산이죠. 이제 킬리만자로 산은 이제 화산이에요, 화산. 화산이고 탄자니아 이제 북동부에 이제 있으니까 아까 그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냐에서 비행기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당연히 보일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주봉은 이제 키보라고 이제 부르는 봉우리가 5,895m 제일 높고요. 네. 그 옆에는 이제 마웬시라고 이제 5,149m 정도 되는 봉우리가 있어서 두 봉우리가 이제 쌍봉이죠. 보면은 쌍봉이 있고 이제 케냐와 국경지대에 있으니까 탄자니아에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케냐에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주로 이제 탄자니아 쪽에서 더 인프라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돼 있으니까 많이들 이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킬리만자로 주변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세렝게티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잔지바르 섬을 찍고 네. 그러고 나오시는 어떤 요 코스를 제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높은 산을 봤다가 대평원을 네. 봤다가 그다음에 또 바다를 보고 바다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자연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킬리만자로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시는 게 좋죠. 지금도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빙하가. 그 만년설이. 아 킬리만자로예요? 예, 옛날 사진을 보면은 빼곡하게 빙하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 사진들 보면은 거의 다 없어져서 아주 드문드문 흔적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아마 몇 년 안 가서 다 없어질 것 같은.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킬리만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기후 변화 그러면 잘 이제 인식을 못 하세요. 별로 위기감이 없으신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기후 변화라는 걸 느끼시는 게 이제 날씨가 변했어. 무슨 악기상이 많아. 그러니까 나쁜 기상들이 많아지고 있어.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뭐 여름철에는 40도, 겨울철에는 올해는 좀 따뜻하지만 추울 때는 뭐 영하 15도, 20도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연간 60도씩 일교차가 나는데 더 나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가 뭐 심심하면 태풍 한 번씩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상이 나쁘다는 거를 이렇게 체감할 일이 별로 좀 없으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동안에 열심히 이제 SOC를 깔아가지고 네. 콘크리트로 이제 많은 곳을 덮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해수면이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 땅덩어리가 피부로 땅이 느껴지잖아요. 막 이렇게 떨려 나가고 바닷속으로 이제 밀려나고 이런 모습들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백사장이 좀 없어졌네 뭐 이 정도 느낌이니까. 그렇긴 한데 빙하를 보시면 확실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노르웨이 갔을 때 빙하를 한번 갔는데 표지판이 박혀 있더라고요. 이 무슨 표지판인가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보니까 이제 1970년대, 뭐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표지판을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예전에는 빙하가 있었다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지금은 그냥 다 초원으로 바뀌어 있고 네, 지금 네. 한참 올라가야 이제 빙하가 나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 나라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군요. 아무래도 그쪽은 눈에 직접 보이니까. 눈으로 이제 보이니까 내가 어릴 때는 분명 여기까지 우리 집 앞까지 빙하가 있었는데 지금 까마득하게 올라가야 된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끼는 거죠. 우리 이제 온난화 얘기 한참 나오다가도 겨울 되면 야이씨 추워 죽겠는데 온난화는 뭔 온난화야 뭐 이러면서 다시 정신 바꿔 먹는데. 그래서 뭐 온난화 덕을 보는 나라도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고요. 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파이프라인도 이제 깔았는데 네네. 천연가스 그런 거 깔 때 아무래도 따뜻하면 훨씬 좋죠. 예, 자원 캐기도 좋고. 예.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그 위에 얼음이 녹고 있다. 예. 네. 그러면서 고독한 2%가 표범처럼 하이에나신가요? 슬쩍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밟았나 보네. 내가 아는 데 갔다 그런 저 아저씨가. 네. 근데 거기 호스트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 야, 그 방송 늦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타고 오셨나요? 빨리 왔어. 자,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예. 그래서 뭐 킬리만자로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빅토리아 호수. 이 빅토리아 호수는 영국 여왕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호수죠 보면은. 근데 이름 안 바꾸는 거 보면 신기하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이름도 있긴 하는데요. 그 영연방 아니에요? 영연방? 영연방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보면은. 커먼웰스 아닌가? 예, 커먼웰스로 볼 수 있죠 보면은. 예.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는 이제 68,000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강원도 빼면 대충 반 정도 오. 반 좀 넘는 이제 면적이죠. 엄청 크네. 세계에서도 세 번째로 큰 호수예요. 어디가 제일 커요? 카스피해가 제일 크고요. 그건 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에는 5대5 중에 그 온타리오? 슈피리오? 예, 슈피리오가 두 번째로 크고 여기가 세 번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 탕가니카 호수는 되게 깊은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깊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깊지는 네. 않고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는 그 유럽 사람들은 되게 그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나일강 그 발원지를 찾으러 올라가다가 발견한 이제 호수고 사실 여기가 이제 나일강 지난 에티오피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백나일강, 청나일강 했는데 여기가 이제 백나일강 이제 발원지입니다. 여기서 나일까지 가요? 예, 여기서부터 나일강까지 가는 거죠. 백나일. 와. 예, 청나일강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발원해서 바로 짧고 굵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멀고 길게 가늘고 길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짧은 건 아닌데 에티오피아에서 가도 뭐 한 몇십 킬로 되겠는데. 몇십 킬로 훨씬 길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빅토리아 호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대충 인류의 발상지가 뭐 이 근처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지역이고요. 탕가니카 호수는 이제 넓이는 한 33,000이니까 면적은 이제 좀 작긴 한데 길이가 네. 길어요. 그러네요. 길이가 한 676km니까 서울 부산이 420km 정도 되죠. 그 훨씬 더 긴 이제 호수고 수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m가 넘는. 네. 어떻게 땅에 그렇게 1,400m나 예, 그러니까 지각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큰 상처를 낸 거죠. 그 상처를 이제 물이 덮어 씌운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물고기도 되게 많이 살아요. 한 200종 이상. 그래서 이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시클리드라는 종이 있는데 뭐 아종들은 되게 품종들은 되게 여러 종이. 관상어? 예, 관상어인데 이 뭐 다큐멘터리 보면 종종 나와요. 이제 애들을 이제 새끼들을 물고기들이 보통 새끼 낳고 가면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키워요. 이 물고기들은 뭐 입에도 넣고 키우고 등에도 업고 다니면서 키우기도 데리고 하고. 다니면서 예. 패밀리네 진짜. 예,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하는 거고. 근데 이 탕가니카 호수는 내륙 호수잖아요. 바다랑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이 또 대규모 해전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 대전 때. 예. 1차?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랑 뭐 싸운 독일이랑 이제 뭐 벨기에 뭐 그다음에 영국 연합군. 예, 연합군이랑 싸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탄자니아가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령이었어요. 탄자니아가. 예. 독일이 이제 독일령 동아프리카라는 네. 명칭으로 불리던 지역이고 서쪽은 이제 벨기에령 콩고였죠. 예.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남쪽은 이제 영국 그 영국령이 이제 로다지아라고 이제 로디지아. 로디지아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로디지아 지금 있나요? 지금은 로디지아라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 로디지아라는 국명을 들어본 적이 예, 없는데 요즘은 없어졌죠.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없어졌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탕가니카 호수를 놓고 이 나라들이 서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까지 전함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독일이 먼저 이제 강수를 둡니다. 저 바닷가에서 1,200톤짜리 일단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든 다음에 다시 쪼갭니다. 동쪽 바다에서 만들어서 쪼개서. 예, 그거를 이제 10,000개 이상을 쪼개가지고 이제 차로 뭐, 싣고 와요? 아니요, 뭐 사람 머리에 이고 뭐 이제 당나귀에 싣고 해가지고 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독일스럽다. 예, 독일스럽죠. 지구 말지 뭘 그렇게까지 써. 요즘도 조선소 가면 그렇게 해. 아니 물론 이제 부품 네? 뭐 요즘도 블록 제조가 그런 거죠. 뭐. 붙이는 거야. 예. 네. 옛날에는 이제 용접이 아니고 리벳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두들기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뭐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제 독일이 이렇게 1,200톤짜리 큰 배를 갖고 와서 하니까 연합군도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보단 작지만 2척 배를 또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제 갖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전투를 이제 몇 차례 벌이는 끝에 이제 독일 이 전함이 이제 가라앉아요 보면은 침몰을 당하죠 이제 보면은 침몰 당하는데 1927년에 전쟁이 끝나고 1927년에 이제 그 영국 정부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 저 배가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배를 새로 뭐 또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 저 배를 끄집어내자. 어디 침몰했는지 아니까. 그래서 인양을 합니다. 해요? 예, 인양을 해서 이제 리엠바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이 배가 지금도 운항을 하고 있어요. 2차 대전 때인데? 1차 세계 대전이니까 1900뭐 십몇 년 때 이제 침몰한 배인데 배를 끄집어 올려 가지고 이제 전기기관을 이제 뭐 이렇게 좀 개조하죠. 디젤이나 이런 식으로 개조는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써먹고 있습니다. 독일을 이래서 무시를 못하네. 독일을 무시 못해야 되는지 이 배를 끄집어내서 지금까지 굴리고 있는 영국 친구들을 이제 무시 아니 못해야 되는지. 몇백 톤이라 그랬죠? 1,200톤급이니까요. 1,200톤을 그 사람 인마로 이렇게 옮기려면 한 사람 앞에 한 20km씩 지고 가도 몇 분의 몇으로 가는 거야? 그럼 몇몇 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 호수에서 쓰고 있다고요? 예, 쓰고 있어요. 보면은 리엠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거의 100년을 이제 굴러다니는 이제 그런 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탄자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세렝게티죠. 보면은 세렝게티 국립공원. 예. 뭐 면적은 생각보다 작아요. 한 15,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충청북도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일단 초원이죠. 초원. 이제 끝없는 초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케냐 쪽하고는 이제 그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렝게티 남쪽으로는 이제 응고롱고로라고 그래 가지고 큰 분화구가 또 있어요. 이제 화산 이제 네. 그쪽이랑 연결돼 있는데 뭐 동물의 왕국 보면 맨날 나오죠. 뭐 100만 마리의 뭐 이제 건기 뭐 우기 때마다 이제 다니는데 사실 동물의 왕국 보다 보면은 저는 어릴 때 백발백중 다 잡는 줄 알았어요. 사자나 뭐 치타나 아니에요. 이런 걔네들이 노루나 뭐 이런 굶어 죽는 사자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공 확률이 되게 낮아요. 보면은 의외로. 잡을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잡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단으로 움직이잖아요. 때로 움직이니까. 아, 젊은 사자가 잡아서 먹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암사자들이잖아요. 이제 숫사자들은 이제 사냥도 안 해. 사냥도 안 하고 들어 누워 있고 이제 암사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해오는 거죠. 아, 숫사자는 사냥 안 해요? 네, 사냥 안 합니다. 보면은. 뭐 해요 그럼? 번식을 하지, 암컷만 지키고 이제 번식하죠. 번식을 하지 번식. 아,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는구나. 진짜 왕처럼 사는구나. 왕처럼 살죠. 근데 이제 꽤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도전하는 놈하고 이제 해가지고 또 지켜내야지 또 못 지켜서 쫓겨나면 이제 자기만 쫓겨나는 게 아니고 자기 새끼들도 다 죽어요. 걔들도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영화 봐봐. 동생이 그 조카 죽이고 막 그러잖아. 아니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잘 싸우려면 평소에 사냥도 하고 하면서 노는이 사냥하면서 그 힘도 기르고 그러지 왜? 운동할 필요 없는 것 하는데? 같아요. 타고난 체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그런가? 예. 사자는 그래서 그 암컷이 열심히 걷어 먹여 살리는 그런 것이고요. 사실 그래도 사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때로 다니다 보니까 좀 도움을 받아요. 동료들 도움도 받고 그래서 협업이 되는데. 예, 협업이 되는데 제일 힘들고 제일 불쌍한 존재가 저는 치타 같아요. 치타. 예, 치타가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그 빠른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서 항상 먹이를 지나치더라 걔는.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몸을 가볍게 하다 보니까 경량으로 가다 보니까 이 이빨이나 나머지 발톱 이런 것들이 약해요 보면은. 빠르기 위해서 빠르기만 하고 빠르기 진화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할 확률도 되게 높은 거죠. 그쪽 동네 애들 중에 제일 약체죠, 걔가. 공격력이나 이런 게. 그렇죠. 고양이과 중에서는 물론 이제 개별 개체로 보면은 하이에나가 더 작을 수도 있는데. 하이에나는 또 때로 몰려다니는 이제 면이 하이에나는 있다 사자도 보니까. 지금 뭐 예. 하이에는 또 악력도 워낙 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에나는 사실 무서울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일 불쌍한 존재가 이제 치타가 아니겠는가. 그래 뭐 동물원은 뭐 좀 하나 잡았어. 그럼 하이에나 쭉 와. 쭉 오죠 보면.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아 그러다 힘 빠지고 그러면 그냥 굶어 죽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들여서 이제 잡는데 그걸 또 지켜내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먹이 잡아놓고 나면은 첫 번째 다가오는 친구들이 이제 그 하이에나, 그다음에 독수리. 저는 어릴 때 그 독수리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독수리가 사냥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수리가 또 사냥을 못해요? 예. 독수리는 언제나 죽은 고기만 먹어요. 그래요? 예.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토끼를 딱 잡아채고 뭐 그거는 이런 매입니다. 매. 매예요? 예. 그거는 이제 포크는 키르기스탄 같은데 매 사냥이 있잖아. 네. 거기에 훈련된 매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들은 이제 뭐 병아리도 낚아채고 토끼도 낚아채죠. 이제 보면은 이제 그건 되게 공격적이고 이제 덩치는 더 큰 독수리는 이제 남들이 잡아놓은 거를 뺏어 먹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잡고. 네, 스스로는 안 잡고. 그럼 독수리는 만나도 무서워할 거 없네. 근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무섭죠. 이제 내가 자빠져 있으면. 죽은 줄 알면 안 되니까. 그렇죠. I'm alive.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베리아에서 이제 겨울철새니까 우리나라 날라오죠. 그러면 날라오면 주로 머무르는 곳이 그래도 좀 추운 썰렁한 곳이 좋은지 주로 비무장지대 근처에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요. 때로 독수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철 되면은 이제 지방 뭐 지자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닭고기나 돼지들을 이제 던져놓죠. 독수리 먹으라고. 예, 먹으라고 이제 보면은. 야. 그 의외로 실속이 없는 게 또 이제 독수리죠. 이제 보면은. 상한 고기도 잘 먹죠 이 친구들이. 그렇죠. 안 따지죠. 그러니까 또 머리는 작죠. 근데 부리는 크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발라 먹지 못한 그
것들을 머리틈이 대가리 청소, 밀고 이제 청소. 예, 쪽쪽 잘 빨아먹는 거죠. 독수리 오영재는 아주 그냥 백수 건달 팀이구나 그냥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생산성 제로인.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되게 옛날부터 독특한 존재였다는 게 이렇게 다 건져 먹고 나면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다 갈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뼈도 이제 없고 그러면. 근데 사람이 그때 나타났던 거죠. 인류의 조상들이. 싹 발라먹고 뼈만 이제 남으면 네. 그 뼈를 돌멩이로 내려쳐가지고 부러뜨리면 그 안에 이제 골수액이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근데 골수액이 되게 이렇게 영양가가 많거든요. 보면은. 쪽쪽 빨아먹어요. 쪽쪽 빨아먹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거 먹고 자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단백을 먹다 보니까 이제 두뇌도 커지고 뭔가 이제 그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 다음이군요. 그렇죠.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엑기스였다. 예, 뭐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저는 재밌는 게 이게 고양이과라고 부르잖아요. 아까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다 고양이과인데 어떻게 참 귀여운 그 고양이를 이제 이렇게 맹수로 붙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세렝게티 같은 이런 지역들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자연의 신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은 좀 야생동물의 개토 같은 이제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몰아놓고 여기서만 살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파리죠. 그러니까 뭐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스페이스도 있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거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세렝게티 초원에서 나올 때 보면은 제일 이 관리하는데 힘들어하는 뭐 케냐도 그렇고 탄자니아도 그렇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코끼리예요. 코끼리는 덩치도 크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필요할 뿐만 아니고 코끼리가 제일 살기 좋아하는 땅하고 사람이 농사짓기 좋은 땅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경쟁자구나. 예, 사람하고 코끼리하고 경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경쟁자야? 뭐 사람 일방적으로 하지만 지금이야 이제 사람이 뭐 집단도 많이 이루고 뭔가 이제 무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 한 뭐 기원전으로 돌아가다 생각해 보면 코끼리 떼가 나타나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거 뭘로 막겠어요? 지금도 무서운데 몇 년 전에 그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탈출해가지고 식당 난입한 적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중국에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코끼리가 꽤 많았어요. 많아요? 예. 당장 그 코끼리 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지. 장기 보면. 예. 코끼리 상자에 상아라는 것도 이제 쓰고. 그러니까 물론 그 이국적인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중국 역사를 쭉 거슬러서 옛날 역사를 보면은 이 코끼리와의 투쟁을 많이 벌였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코끼리가 떼로 몰려와가지고 이 짓밟아 놓고 가고. 왜 짓밟죠? 걔네들은 자기가 먹기 좋은 이제 초지를 자꾸 사람들이 농사를 개간하니까 싫은 거죠.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주변에 자기들 먹이들이 있구나.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끼리 땅에 자꾸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침입자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등기를 잘해야 돼. 누구 땅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이제 코끼리가 계속 끝없이 후퇴하는 이제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뭐 다 자유롭게 다니던 동물들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그냥 수용소에다 몰아놓고 사람들이 재밌어 자연의 신비야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가 바로 네. 세렝게티다. 세렝게티 이제 이런 지역인 거죠. 보면. 그래서 뭐 탄자니아 관광은 자관 이 세렝게티, 킬리만자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잔지바르섬 이 세 개의 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소득은 1,000불이 안 되는 이제 이런 나라예요. 보면은 그래서 국민소득은 보면 최빈국이긴 하지만 뭐 광물 자원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되게 견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이랑 광물업 요 정도가 여기 커피 나잖아요. 커피도 있어요. 커피도 있는데 이 탄자니아의 광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저희 어릴 때 그런 걸 봤잖아요. 우리는 이제 많은 종류는 많은데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 양이 별로 안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일본 친구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광물 표본실. 이것저것 다 있는데 있긴 한데 뭘 캐내서 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이제 속해속 빼고 나면 별로 없는 게 또 대한민국인데 다 샘플이야. 그렇죠. 텅스텐 좀 나지 않았어요? 텅스텐 많이 있죠. 텅스텐 예. 상주인가 어디 쪽에
상주였나 하여튼 뭐 저 제천인가 그쪽에 이렇게 텅스텐 났다고 지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텅스텐 그 저기 중석이라고 그러죠. 중석. 예, 옛날 하면 그래서 그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금도 꽤 많이 있고요. 이 나라에. 예, 금이 한 2,200톤 정도 이제 매장돼 있다고 이제 추산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아프리카 4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제일 귀금속이 많이 나는 나라는 당연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나, 말리, 이제 그다음이 이제 그 탄자니아고요. 다이아몬드도 한 5,100만 캐럿. 사실 뭐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다 1인당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하나씩 와. 해줄 만큼 정도의 그 다이아몬드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예, 이렇긴 한데 광업은 뭐 이제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캐나다라든지 유럽계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제 채굴을 해가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이제 채굴량의 한 뭐 4%에서부터 한 8% 정도를 이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계약을 잘하는 것도 국가의 역량인데 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런 면에서 좀 이제 한계들이 좀 있고요. 보면은 그러네. 예. 4%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주요 산업은 뭐 농업이죠, 농업. 농업. 예, 전체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GDP 한 20% 정도가 농업이고.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인구의 75%가 달라붙어 있는데 GDP는 한 20%밖에 차지 않아. 수출에서도 한 20% 정도를 이제 이 농산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 뭐 이제 보통 킬리만자로 커피라고 그러죠, 보면은 해밍웨이가 즐겨 마셨다고 하는 예, 그 지역이 거고, 그다음 연화, 그다음에 캐슈넛. 캐슈넛은 요즘에 이제 우리 견과류 하다 보면은 나오죠. 예, 많이 있죠. 이 캐슈넛은 그 몸에 되게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게 그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온나무과래요. 옷 예, 옷. 뭐 저 독 오르는 예, 옷. 우리가 옷 예, 옷도 오른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껍데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요? 다 싹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처리를 한 것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진 않으니까 볼 일은 없을 텐데. 야, 그럼 그 처리할 때도 그 하는 분들은 어렵고 힘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기계나 뭐 끼고 하시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뭐 옥수수, 수수, 기장, 쌀. 그러니까 의외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쌀 먹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품종은 우리랑 다르죠. 이제 그 장립종이라고 길쭉한 안남미, 예, 펄펄 날리는 펄펄 거. 날리는 이제 이런 쪽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왜 이렇게 농업 생산성이 낮나라고 보면은 전체 면적 농경지 면적은 한 4,400만 헥타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이제 그 한 1,000개 정도의 대형 농장이 한 농장 하나당 한 10,000헥타씩 잡아먹고 있어요. 보면은 한 1,000헥타씩. 네. 예, 그러니까 이 대형 농장들이 상당 부분을 잡아먹고 있고 그 다음에 소농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 1,400만 헥타 정도 되는데 1헥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한 땅을 붙잡고 네. 가족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죠 우리가. 우리는 그나마 이제 농기계라도 이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럴 만한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대량 기계화가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농업의 발전하고 그 농민의 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린 자꾸 그걸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딴 길로 가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농업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국민의 0.1%도 안 될 거예요 보면은. 다 기계를 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요. 한 20헥타 이상, 30헥타 이상 되고. 덴마크요. 예. 그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독일도 1인당 가구를 보면은 뭐 경지 면적이 우리보다는 훨씬 넓죠. 5헥타 정도씩은 되니까. 근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업 인구. 진짜 최 박사님 같은데 이게 지금 불경하게. 그러네. 나도 깜짝 전 국민의 한 나도 깜짝 2%. 놀랐어. 2%는 얼마야? 2%면 한 100만 명 되는 거죠. 5천만이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왜요? 다 합쳐서 관련 인구까지 한 300만 된다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300만? 그게 많은 거예요? 난 되게 작은다고 생각하는데. 6%.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근데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제 농업을 산업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 줄어드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이제 그거를 규모의 경제를 잘 일궈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농민들이 이제 뭐 저기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이제 복지의 혜택으로 그러니까 뭐 농민연금이라든지 그 동안에 이제 사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그 대가를 좀 뭔가 사회적으로 지불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다른 일을 새로 배우기는 좀 어려우니. 어려우신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요즘에 이제 귀농을 통해서 인구를 회복하자 막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귀농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중년층 저 나이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도시 생활에서 이제 피곤하신 분들을 이제 와서 농업으로 이제 귀향 귀촌 이렇게 하자라고 은퇴하고 하는데 농촌 가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농업도 프로페셔널이 해야지 아무나 하는 기술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품질의 좋은 농산물이 아니고 중저품질의 또 이제 예. 소일거리로 만든. 그렇죠. 그 특정 작목에 몰려가지고 이제 또 대량의 또 시장 교란 행위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종종 보인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자관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탄자니아도 이런 소농 이제 구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도 그 의외로 또 바다가 괜찮아서 세계 10위권의 수산 대국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수산대국이에요? 예, 많이 그리고 뭐 물고기. 우리 수입하는 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탄자니아산? 탄자니아에서는 주로 많이 나는 게 대하. 대하? 대하. 새우. 예, 새우 종류. 그다음에 바닷가재. 그다음에 나일 퍼치라고 하는 이제 농어류. 이제 이 사실 나일 퍼치가 너무 많이 이제 영국 친구들이 나일강에 있던 것들을 여기 그 빅토리아 호수나 이런 데 집어넣어 탄가니카 호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교란종처럼 이제 농어예요? 예, 농어 계통이죠. 이제 농어가 담수어인가? 담소도 있고 이제 보면은 바다도 있고. 저보다 회 떠먹지 왜? 이제 원래 이런 동네에서 좀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물고기들은 맛없어요? 좀 퍽퍽해요. 좀 음. 살이 이렇게 찰진 맞아요, 느낌이 좀 맞아요. 덜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국 끓여야 되나 그럼? 뭐 튀겨 먹는 종류죠 주로. 튀겨 예. 먹는 주로. 예. 그러니까 그 먹기 좋은 고기들은 이쁘지 않잖아요. 좀 거무튀튀하고 이제 이런 생선 전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보면은. 근데 이 많이 잡히는데 정작 이거는 다 수출로 나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정작 이 좋은 수산물은 구경을 못하는. 대하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야 어떻게 나라가 그럴 수 있냐 생각하지만 우리도 좋은 굴은 다 일본 가서 뭐 일본이 간다면서요? 아니고요. 제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영덕 대게라고 그러죠. 잡히면 전량 일본 수출이었어요. 국내 출하 금지였어요. 아예 금지예요? 금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동업하시던 분이 이제 포항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특별히 이제 일본 바이어가 오면은 이분이 좋아하시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부탁해서 동네에 가서 이제 배 들어올 때 수출품 빼돌려서 담배 이제 찔러주고 해서 이제 수출품 빼돌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쪄서 이제 고속버스로 올려 보내죠.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거 들고 이제 호텔 방에 가서 이제 시바스 리걸과 더불어 이제 로비하시고 로비죠. 이제 보면 접대죠 이제. 혼다상 한 코프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 기억에 1985년 6년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뭐 40년도 안 된, 뭐 30년 좀 지난 이야기인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나는 건 많은데 국민들은 좀 이제 먹을 게 없네. 힘들게 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세렝게티를 비롯한 국립공원이 한 15개 있고 뭐 킬리만자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GDP 중에서 한 12% 정도는 이제 관광업에서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로 돈도 이제 돈이지만 고용 창출. 그러니까 안 그러면 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가이드도 하고 포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킬리만자로 같은 이런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뭐 히말라야 유명하지만 한 사람 갈 때 한 너댓 명이 붙죠. 우리도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사람이 가던 5사람이 가던 그 붙는 포터들은 기본적으로 한 너댓 사람은 붙어요. 짐꾼, 그다음에 요리사, 뭐 가이드 뭐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관광에 있어서 탄자니아의 고민은 이제 세렝게티, 킬리만자로, 잔지바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북쪽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발전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다 서울만 찍고 가니까 이걸 어떻게 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느냐가 이제 고민이듯이 유명한 지역 둘러보기도 바쁘니까요 보면은 또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냐하고의 또 경쟁도 점점 치열해져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관광 산업을 더 키우는데 이제 좀 장애 요소이기도 하고 이런 요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여기 언제 한번 가보나. 탄자니아요? 가보시게요? 여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 MBC인가 어느 뭐 김민식 PD신가요? 그분도 탄자니아 갔다 오셔가지고 뭐 보니까 블로그에 잘 올려놓으셨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가서 또 저렴하게 있으려고 그러면 또 저렴하게 있을 수도 있고. 예, 일단 있는 주사는 많이 맞고 가야 되죠 여기는. 그렇죠. 황열병 주사 맞고 가야 되고요. 황열병, 말라리아, 뭐 예, 풍토병 뭐 이런 거. 다른 것보다도 이 지역은 이제 황열병, 황열병이 제일 이제 골치죠. 황열병 예방 주사는 맞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어야 이게 도니까 일찌감치 맞아야 돼요. 저도 국립의료원 가서 맞았던 기억이 그렇죠. 나요. 아프리카 갈 때? 케냐 가실 때. 예. 맞고 나면은 필수적으로 맞아야 돼요. 맞고 나면은 약간 이 맞으신 분들 그래, 맞아요.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약간 좀 어리어질했는지 뭐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있어요. 독하다. 오. 예, 그래가지고 약간 살짝 치매 느낌. 예, 술을 좀 드신 듯한 그런 느낌, 예, 종종 날 때가 아, 근데 있어요. 어쨌든 탄자니아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는 나라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어지는 2부에서 탄자니아 또 역사 얘기도 많이 좀 예. 숨어 있겠죠. 예, 예, 네, 이 맞습니다. 얘기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19번째 시간 탄자니아 2부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제 탄자니아 우리가 킬리만자로산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세렝게티 너무나 많이 봐왔지만 그 나라 이름을 정작 잘 몰랐던 탄자니아. 네, 탄자니아의 대략적인 상황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대체로 관광 수입이 많고 그다음에 농업 예, 위주의 너무 위주고. 한 1년 소득이 한 $1,000 약간 안 되는 정도. 그렇죠. 빈곤국이죠. 네, 탄자니아의 인구는 5천만이 넘고. 우리가 나 아프리카 가보고 싶어 그러면 비행기 여기로 끊으면 그냥 전형적인 아프리카인 거지요. 뭐 아프리카에서 보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사파리, 타잔, 뭐 얼룩말, 뭐 그러니까 사자. 얼룩말 사자 이런 걸 보시겠다 그러면은 탄자니아가 괜찮아요? 최고죠. 예, 세렝게티가 제일 여러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예, 사파리도 잘 돼 맞아요. 있으니까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 탄자니아는 이 정치적으로나 보면 되게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 독특하다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든 뭐 의원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이 대장은 한 명이잖아요. 여긴 총리나 대통령이나 여기는 대통령이 둘이에요. 대통령이 둘이요? 네, 대통령이 둘이에요. 그런데 넘버원은 별도로 뭐 수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 중심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연방공화국이에요. 연방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각 그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그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들잖아요. 뭐 미국도 연방이고, 사실 네. 합중국, 우리도 연방이고 다 연방이잖아요. 근데 이 그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잔지바르라는 이게 사실 별도의 나라였거든요. 아, 그 조그마한 섬이요? 예, 섬이 별개의 나라였어요. 면적 차이도 근데 엄청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원체 여기는 옛날서부터 이제 국제적인 중심지다 보니까 네. 별도로 놀던 나라예요. 그래서 어. 이 섬 잔지바르하고 그다음에 본토 아프리카 본토에 있는 이 지역이 네. 따로따로 독립을 한 다음에 서로가 합쳐져 가지고 연방하자. 연방을 만든 거예요 보면은. 어. 근데 그러면서 탄자니아가 이제 그 연방을 만들 때 잔지바르 섬이 일방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인구도 적고 네, 그러잖아요 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에 준하는 독자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독자적인 자치권을. 그래서 대통령도 따로 있고, 네. 예, 의회도 따로 있고. 잔지바르에. 예. 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에 입국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잔지바르 섬으로 내가 놀러 가야지. 그러면 똑같이 그 출입국 그 카드 써야 되고요. 별도로 입국을 할 때 아, 여권 도장 찍습니까? 도장까지는 아니지만, 네. 예. 그다음에 아. 이제 그 황열병 그것도 다시 보여줘야 되고, 어. 예. 그러니까 나라 안에 나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 하나, 여기서 대통령 하나.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연방 대통령이 이제 본토의 대통령이긴 한데 잔지바르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쓰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뭐 아주 높은 수준의 좋게 말하면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뭔가 하나로 뭉치기에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권력 융합제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래서 연방 정부를 보면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잔지바르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보면은.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잔지바르 대통령, 그다음에 총리 하나. 예. 총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생각하시면 될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스타디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남북한이 네. 가까워지면 어떤 형태로 합쳐야 될지 고민거리가 많을 텐데 이 중에 이거 샘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갈등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좋은 샘플은 아니구나. 예, 부처 장관은 의원 중에서 임명을 하는 내각제적인 성격이 있고요. 장관 되려면 무조건 의원이 되셔야 되고. 의원 집정부에 이원 집정부적인 성격이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인데 또 저기 잔지바르라는 또 지역적으로 분리된 지역하고 이제 연정을 하는 또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국회는 우리처럼 단원제인데 상원 하원이 없이 단원제인데 국회의원 수는 다 합해서 393명인데 거기서 많아. 지역구가 264명. 그럼 이제 비례대표가 있겠죠. 네. 비례대표가 113명인데 비례대표는 전원 여성으로 해야 돼요. 지역구가 전원 남성인가 보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예. 특이하네. 어포머티브 액션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또 10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의원을? 예, 10명. 그러니까 뭐 전체 394명 중에서 아주 3명 중에서 10명이면 뭐 그리고 이제 잔지바르에 5명을 또 일부러 또 쿼터를 더 주고요. 예. 잔지바르 출신 분께 근데 또 5석에 또 추가적인 또 할당을 또 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검찰총장은 당연직으로 국회의원이에요. 검찰총장이요? 예. 당연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겸직이에요. 국회의원 중에서 검찰총장을 하는 아니요, 거예요? 그건 검찰총장이 아니고. 되면 검찰총장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자동으로 네, 한 표 있다. 예, 예. 그러면 상당히 독특하죠,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잠깐만 월급을 더블로 받을 텐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야, 검찰총장이면서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제도인데 배경을 따지면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도 이제 하나의 어떤 권한으로서 그냥 검찰총장 하면 대통령한테 휘둘리니까. 그렇죠. 뭐 법무부 장관 밑에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휘둘리는데 나도 의원이요라고 하면은 그래도 헌법기관으로서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오히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탄자니아 역사를 보면 탄자니아 자체보다는 잔지바르 역사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잔지바르라는 섬이 어떻게 보면 흑인들한테는 되게 잔인한 이제 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예 무역의 거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예 무역 그러면은 백인들이 가서 이제 잡아서 우리가 일부 시간 때 이야기했던 카리브해나 이런 쪽 아니면은 이제 유럽으로 데리고 왔던 네. 미국으로 데리고 왔던 그건 대서양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 흔히 말하는 이제 황금해안, 뭐 노예해안 이런 데서 바로 벌어졌던 일이고 이 동해안 쪽에서도 노예 무역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동해안 쪽에서 발생했던 그러면 그 아프리카 본토에서 대륙에서 노예들을 쭉 뭐 그 강제로 데려오던 뭐 돈으로 사오던 데리고 오면은 뭔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거점으로 삼았던 데가 이 잔지바르 섬인 거죠. 그럼 잔지바르 섬에 이제 흑인들을 데리고 오면 이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랍 상인들 또는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지금의 아랍이나 이제 인도 뭐 이런 쪽 주변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지바르 섬 같은 경우는 역사가 뭐 2000년 이상,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곳에 진출했던 역사가 이미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인도양의 중심 어떤 거점이 되는. 네. 그러니까 그 본토로부터 거리가 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까우면서도 뭔가 이 육지에 어떤 그 있으면 거점이 있으면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머릿수가 이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섬이라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안전한 거죠. 상대방이 배를 타고 건너올 때 저기서부터 지켜볼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지바르 섬은 이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이제 포르투갈이 주로 이제 다스렸던 네. 그런 지역이죠. 포르투갈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제 인도에 이제 갔을 때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초반서부터는 이제 아랍 쪽에서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세력을 넓히는데 이제 오만이라는 나라 있죠. 네. 예, 5만 개 아랍인의 영향력이 확대가 돼가지고 19세기 들어서 1840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이제 오만 왕, 그러니까 술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다스리는 술탄이 당시 이제 오만 술탄 이름이 세이드 사이드인데 이 양반이 잔지바르가 돈도 잘 벌고 뭐 기후도 좋고 아무래도 지금 오만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오만의 수도를요? 네, 오만의 수도를. 그래도 브라질 되나? 같은 나라는 브라질도 저 포르투갈. 그래도 그거는 이제 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 인도양을 한참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1840년부터 1890년까지 한 50년간은 여기가 이제 5만 개 술탄령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오만이라는 나라가 뭐 별로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또 한때는 또 이 인도양에서 나름 또 끝발을 날리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 1890년에 이제 영국이 나타나는 거죠. 이 지역에 이제 위치를 딱 알고 그래서 내놔라 내놓지 못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또 얼마만큼 전쟁이 벌어지냐면 38분 전쟁이 벌어집니다. 38분이요? 예, 38시간도 아니고 38분. 총 쏘고 끝났어요? 서로 대포 몇 번 교환하고 손들은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끝난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국과 이제 이 잔지바르 섬인 네. 딱 38분 만에 이제 항복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잔지바르 섬은 이렇게 해서 영국이 이제 다스리는 네. 영국이 그렇다 식민지는 아니고요. 보호령으로 이제 다스렸어요. 보호령으로 다스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탄자니아 본토,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본토는 1885년부터 이제 독일이 이제 보호령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독일령 아프리카, 뭐 동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식민지를 그 독일은 이제 옛날서부터 독일 많은 이제 사회 지도층들은 우리도 식민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다 여기밖에 남은 땅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가 식민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비스마르크가 보기에는 식민지라는 게 드리는 품만큼 뽀대는 나지만 폼은 나지만 사실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켜야 뭐- 되고 네? 뭘 갖다 퍼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또 힘들게 말도 안 되는 애들을 다스려 가지고 뭔가를 갖고 와서 한다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19세기 이제 그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저게 남는 장사냐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영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때부터 갖고 있던 식민지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굳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야 우리가 이제 그 제국을 만들었는데 식민지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여론에 등 떠밀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급 정책 전환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별로 실익은 없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 독일 친구답게 이 독일은 이 지역을 이제 1885년부터 2차 세계 대전 이제 중간인 1916년까지 이제 보호령으로 다스렸는데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깁니다. 독일이. 각종 기록들을. 여기 있던 원주민들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머리 크기도 재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뭘 걷어가지고 뭘 이제 세금으로 내면은 그거를 뭐 종류가 뭐였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 아주 꼼꼼한 기록을 그러니까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 수백 년 동안도 못 남긴 이 기록들을 네. 꼼꼼하게 남겨가지고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이 독일령 식민지에 대한 연구는 되게 쉽고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보면은 독일이 잘 해놔서. 독일식이죠. 보면은 딱 줄 세워가지고 이름 모르는데요. 그럼 너 이름 이걸로 해. 딱 이제 기입해주고 이제 보면은 뭔가 필기에 집착한. 예, 뭐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독일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거를 단순한 자원 조달의 개념보다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향후 생활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고 독일이? 예, 독일이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독일은 항상 우리가 이제 농토가 좁고 우리 생활권이 부족하다는 건 독일의 오랫동안 그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와 보니 뭐 기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 잘 해보면 뭐 인도양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뒤늦게 이제 또 결의를 다져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이제 원주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다른 식민지보다는 권리나 이런 것들 법적으로라도 이제 보호를 해주려고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자유롭고 좋은 뭐 주의는 아니었죠 물론. 비교적. 상대적인 거죠. 네. 옆에가 이제 극악의 그 벨기에. 벨기에령 아, 그 그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뿐이지 뭐 반란이다 일어나 뭐 뭔가 이제 저항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싹쓸이 전멸시키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지역이 독일 보호령으로 쭉 남아 있다가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수에서 전투도 벌어지고 이러다가 1916년에 영국군이 이제 밀고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영국령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영국이 1961년까지 이제 위임 통치를 이제 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식민지에서 손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뒤늦게 나가다 보니까 땅이 별로 없는 거죠. 남은 땅이. 그래서 동아프리카 이 지역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청도, 칭다오 이제 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섬들, 그 태평양의 뭐 캐롤라인 제도라든지 몇몇 네. 이제 섬들을 확보하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지면서 이제 다 토해낸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아프리카 땅은 영국이나 뭐 벨기에 이런 애들이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태평양에 있던 섬들은 일본이 가져가고, 일본이 승전국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칭다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그 1961년에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탄자니아 이제 본토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대륙에 있는 이 지역의 명칭은 이제 탕가니카였어요. 탕가니카. 탄자니아 탕가니카. 예, 탕가니카. 그래서 탕가니카가 61년에 독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63년 12월에 이제 잔지바르가 이제 독립을 해요. 그리고 64년에 이제 탕가니카하고 잔지바르가 서로 이제 공화국을 만들었다가 병합을 해가지고 1965년에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탕가니카라고 하는 아프리카 본토는 뭐 비교적 그래도 원활하게 넘어갔다고 치지만 네. 잔지바르는 상당한 이제 그 저항이라기보다는 이제 혼란을 이제 겪었습니다. 보면은 이 혼란을 이제 겪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잔지바르 지역에 이제 1964년 통계를 보면은 아프리카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 네. 23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고 아랍계가 5만 명, 인도계가 한 2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수로 따지면 합해 보면은 한 30만 되는 거죠. 30만인데 실제로 그 한 20% 정도만 이제 아랍계 플러스 인도계고 나머지는 이제 아프리카계였던 거죠. 근데 뭐 이런 통계를 보면 바로 머리에 떠오르듯이 아랍계하고 인도계가 상업 및 이제 무역, 그다음에 지역 정치의 어떤 그 장악을 했던 거고, 네. 그 여기가 이제 오만 술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계가 주요 대토지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잔지바르가 그렇게 큰 섬은 아니지만 이 지역이 이제 그 우리 뭐 대항해 시대 보면 나오는 각종 향신료를 잘 자라는 이제 풍토였대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영어 별명 중에 하나가 스파이시 뭐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다양한 뭐 정향이라든지 육두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양념도죠. 그 말로 하면은 그렇죠. 보면은 아니 스파이시 걸들은 어떻게 됐나? 그 한때 그냥 대박이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보면은 19세기 초반에 이제 그 아랍 친구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정향이라고 하는 그 향신료를 키우는 플랜테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네. 근데 플랜테이션이란 건 기본적으로 노예 노동에 이제 기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을 이제 이 지역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정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래서 이 섬이 농사짓기도 괜찮아가지고 식량을 자급자족했는데 이제 식량 키우는 땅이 전부 다 이제 정향이니까. 예, 정향이나 이제 이런 팔아먹을 특용 작물로 바뀌다 보니까 식량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네. 그래서 식량은 이제 이 섬에서부터 떨어진 본토 해안 지역 한 100km에 걸쳐가지고 쌀이나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이제 보면 인부들 밥 먹일 쌀. 그렇죠. 밥 먹일 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뭐 잔지바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잔지바르라는 그 말뜻 자체는 이제 검은 해안. 검은 해안? 예, 페르시아어로.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예. 하얀데? 하얗죠. 모래 엄청 하얘요. 근데 이제 검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검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이 말이죠. 보면은 흑인의 땅이란 뜻이죠.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 잔지바르라는 이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섬이 두 개예요. 큰 섬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잔지바르라고 말하는 이제 응구자 섬이 하나 있고, 펜바 섬이라는 요보다 좀 작은 섬 두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을 묶어서 잔지바르 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두 개죠. 보면. 네네네네. 그래서 이 잔지바르 섬은 이제 오래된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그 오래전부터 된 구시가지들이 당연히 있겠고 여기 이제 명칭은 스톤타운 돌로 만든 이제 동네라는 멋대가리 없는 이름인데 뭐 원체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일찌감치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된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예무역 중심지로서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해변 진짜 이쁘네요. 해변 진짜 이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은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요. 일로 예, 연예인들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들 이제 휴양지로도 많이들 이제 가는 지역이죠. 호텔도 보니까 좀 고급 호텔이 좀 있는 호텔도 모양이에요. 있고 리조트도 있고요. 뭐 저렴한 호텔들도 있고 숙박이 예. 지금 1박에 60만 원짜리도 있는 거 보니까 60만 원짜리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을 걸. 예. 그거는 되게 스탠다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세상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잔지바르 섬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교가 탄생한 이후에 적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남반구에 처음으로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진 곳이 잔지바르기도 해요. 그것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부터 아랍 사람들이 이제 해상 교통로로 자기들 베이스 기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아랍계가 주요 토지들을 싹 갖고 있었던 거죠. 보면. 네네. 예. 그리고 이 아랍계 사람들은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집트를 이제 눈여겨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독립을 하면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지만
아랍 저 친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통치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61년쯤 돼가지고 야 우리 이제 갈 테니까 니들 선거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넘겨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를 치렀는데 전체가 이제 22석이었는데 아랍계 정당이 12석을 가져가요. 과반했네. 그렇죠. 과반을 넘어선 거죠, 이제 보면. 근데 머릿수로 보면은 80%가 흑인들인데 투표 안 한 거야 흑인들은 왜? 아니 투표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부정투표다. 그래서 폭동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선거구를 게리맨더링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러니까 몰표 그냥 흑인들 가져갈 때는 다 흑인들. 그렇죠. 흑인들을 이제 몰아서 선거구 크게 잡아가지고 한 석 이렇게 가고 이제 아랍계 사람들이 이제 가는 지역들은 쪼개가지고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항상 그래서 뭐 이 게리맨더링은 뭐 어느 나라나 이제 발생을 이제 하죠. 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구역과 일치시킨다 뭐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예외 조항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을 따라가기 때문에 좀 약한 데 비해서 미국 같은 지역도 그 게리맨더링 그 선거구들 보고 있으면 끊어지진 않는데 어떻게 그 실처럼 얇은 통로들로 쭉 가서 저쪽에 다시 연결되고 막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데 잠깐 폭동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한 70명 가까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감정이 이제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더 격화됐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정이 안 좋았던 게 잔지바르가 그 노예제를 폐지한 게 상당히 늦어요. 1897년 거의 이제 20세기 다 돼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가지고 노예제를 폐지를 했는데 이 아랍계에서 이제 그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흑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계속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감정이 이제 좋지 않은데 이제 1963년에 돼서 야 이게 너무 지역구가 이상하게 나눠진 것 같아. 그래서 추가로 이제 그 선거 결과는 인정하고 추가로 이제 그 의석을 더 배분하는 선거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아랍계가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계가 이제 자치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준비를 해요. 그래 이집트나 중동 지역과 이제 연계를 강화해서 우리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중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갔겠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근데 사실은 되게 좀 뜬금없이 우발적으로 이 봉기가 이제 발생을 해요. 우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흑인계도 지도자가 있는데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본토에 가 있는데, 가 있는 그 밤에 새벽 3시에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그 아랍계 사람들이 있던 경찰서하고 라디오 방송국을 이제 습격을 합니다. 뭐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몽둥이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때려 부수고 이제 습격을 하는데 머릿수가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 폭동식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라디오 방송국을 장악을 하고 방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인종 간 종족 간 이제 갈등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랍계 사람들은 이제 항상 갖고 있던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이제 잡히면 죽는다. 이게 왜냐면 이제 소수가 다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곽 지역은 이제 손쉽게 이제 아랍계들이 이제 그 제압을 당했는데 이제 시가지 지역들은 아무래도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스톤타운이나 이런 시가지 지역에서는 이제 뭐 치열한 시가전. 그러니까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죽고 남자는 죽고 여자는 강간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뭐 많이 잡으면 한 2만 명, 적게 잡으면 한 4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살해당합니다. 보면. 그게 몇 년이라고요? 64년이죠. 아휴. 그래서 64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이 아프리카의 작은 섬이지만 원체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살고 있었고 잘 알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꽤나 이제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랍이나 인도계들이죠. 당연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서 그때 따라서 탈출했던 사람이 이제 프레디 머큐리, 뭐 그리고 아버지, 뭐 가족들은 이제 영국으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 탄자니아나 이 잔지바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 작년에 이제 영화가 갑자기 뜨면서 사람들이 이제 굳이 찾아와서 하니까 퀸 인기 있을 때도 별로 잔지바르에서 왜냐면 그 프레디 머큐리 자체가 본인이
이 지역 잔지바 출신이라는 거를 출신이라는 뭐 얘기는 굳이 애써 본인이 뭐 강조하거나 그러지 맞아요.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보 유통이 빨라지고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라는 걸 알고 가게에 대해서 아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기 이 집이냐 저 집이냐 그랬더니 이제 서로 우리 집이 이제 프레디 머큐리 머큐리네 이제, 집이다. 생가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프로가스트에서는 벌써 샀을 거야. 사버려가지고. 임대 사업자로 딱. 그래서 이제 본 프레이스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잔지바르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이제 공화국이 됐고 그래서 그 공화국이 이제 탕가니카랑 같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탄자니아가 된 거죠. 65년에. 그러니까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된 건 아니고 오히려 본토보다도 그 작은 섬이었던 잔지바르에서 이제 한바탕 이제 소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피해가 크죠. 수천 명이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을 이제 만들고 나니까 네. 이제 당시 아프리카는 이제 민족 독립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이제 이런 게 많아가지고 1967년에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은 이제 그 아루샤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종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흑인 뭐 아랍인 인도인 할 거 없이 이제 다 평등하다.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근데 사회주의다 우리는. 네. 그래서 주요 산업을 이제 국유화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유 저러다 망하지 싶었는데 결국 망했죠. 보면은 망했는데 당시로서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서방이 싫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체제라는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가 보여줬던 어떤 그 서방이라든지 이스라엘과 맞서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주의라는 것들이 한번 해보자 해볼 만한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소련 쿠바 형님들이 알아서 이제 고문단도 파견해주고 뭐 여러 지원도 해주니까 예. 그렇겠네. 64년.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 플러스 자립 경제를 이제 내세우고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성과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입학률 같은 경우가 25%였는데 어떻든간에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입학을 시키니까 95%까지 올라갔고 문자 해독률도 10%밖에 없었는데 한 70%대로 이제 올라가고 상수도도 한 40% 가까이 이제 보급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 집단 농장 사업을 이제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생산성 저하가 나타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집단 불확화 시키다 보니까 경제는 후퇴하고 농업 생산성은 그 전에 한 25% 수준으로 이제 감퇴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고 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죠? 어떤 나라에 적용하더라도 네. 그 시스템은 항상 결과가 같네. 그렇죠. 내 것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소련 같은 경우도 이제 집단 농장에 반발하는 농민들하고의 그 극렬한 뭐 투쟁이 이제 심했고 정말 스탈린도 이러다가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때가 유일할 때가 그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단 농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농민들이 뭘 했냐면은 자 내년 우리로 따지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집단 농장이야. 12월 한 20일서부터 아주 파티를 벌입니다. 다 뺏기기 전에 우리가 다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모든 농경에 쓸 소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매일 그냥 파티를 벌이는 거죠. 어차피 뺏길 거. 그리고 이제 다음 1월 1일 날 이제 공산당 그 형님들이 와가지고 자 집단 농장 소 어디 있어 다 잡아먹었는데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그 자랑하던 트랙터는 공급이 안 되고. 예.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집착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공유경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공유경제라는 걸 보면은 그것도 좀 허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한 내 거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다들 있잖아요. 보면 과연 이게 예. 사라질 수 있는 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자동차도 같이 쓴다는 게 필요할 땐 넣어 쓰죠. 저도 소카 많이 타는데 그래도 내 거가 내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 때도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필요하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1970년대는 잔지바르가 그래도 농작물 시세가 괜찮았어요. 국제적인 시세들이. 네. 그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 그래도 괜찮았고 광물 자원도 이제 소련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이것저것 나오니까 연평균 한 5% 정도 성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뭐 아쉬운 대로 식량도 좀 수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79년 2차 오일 쇼크가 닥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결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보다는 1980년대 들이닥쳤던 그
저기 뭐죠? 그 화산 폭발에 따른 그 냉해, 전 세계적인 냉해가 이제 발생했어요. 몇 년도예요? 1980년이요. 어디 화산이 폭발했어요? 칠레? 뭐 이런 아니요, 건가요? 미국 그 세인트 헬레나 그 갑자기 캘리포니아? 사관 오레곤인가? 아니요, 어디죠? 화산이 하나 이제 폭발하면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80년에 저희 외가댁이 이제 지금 부산 강서, 지금 그 당시는 이제 김해였는데, 네. 구포. 그쵸, 구포에서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는 지역이었는데 분명히 여름 방학에 갔는데 추워. 제가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외할머니 등에서 업혀가지고 80년도? 예, 80년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이 안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쌀 구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보면은.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커피 및 뭐 농산물이 안 되니까 연화 가격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아, 세인트 헬레나 예. 헬렌스 화산인가요 예. 혹시? 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니까 1980년일 걸요. 1980년 폭발. 미국 워싱턴주 예, 맞아요. 스카마니아에 있는 예. 캐스케이드 산맥의 활화산. 괜찮아요. 오레곤. 예. 그래서 얘가 자관 성층권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핵겨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핵전쟁이 벌어지고 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네.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죠. 보면 전 세계에 위력을 한번 보여준 거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자연재해가 닥치다 보니까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한 뭐 1%도 성장을 못하는 이제 이런 체제가 이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 계획을 세워봐야 뭐 하겠습니까? 실패만 계속하는 거죠. 야,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군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 플러스 이제 희한하네.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아니 이게 내가 지금 그게 고민이야. 80년도면은 네. 최준영 소녀는 한 7살 먹었고 제가 2학년이었어요. 9살. 네. 김동완 학생은 거의 중학생 다 돼가는 때인데 이게 아니 중학생은 아닌가? 어쨌든 근데 왜 나는 기억을 못하고 최준영 소녀는 기억을 하지? 영특했거든요, 최준. 아 이거 참. 형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너무 아니 같은 나이 여름 방학이라고 이준희 소녀도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여름 방학 때마다 외가댁에 메뚜기 잡으러 다니라고. 네. 부유했나? 이것 때문에 그럼 전 세계 기후가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그러니까 냉해가 발생한 거죠. 농작물이 뭐 그러니까 수확이 안 되니까 여름철에 30도는커녕 뭐 20도가 안 돼서 제가 추웠던 기억이 나니까. 아 나도 그때 추웠어. 그 전두환의 갑자기? 전두환의 그 서슬퍼런 그 군사 독재 그 치하에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꼈지. 80년도. 그래서 또 탄자니아는 또 이 와중에 옆 나라인 또 그 우간다하고 또 전쟁을 또 이제 벌입니다. 보면은 우간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독재가 심했던 나라인데 1971년에 이제 이디 아민이라는 이제 또 사람이 군인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기 집권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형 유명해. 근데 항상 이제 불만이 있으면 외부로 화살을 돌리죠. 그래서 78년도에 이제 카게라라고 탄자니아 서북 쪽에 있는 땅인데 이제 국경선이 좀 애매한 지역이었죠. 이 지역을 이제 그 우간다가 침공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 땅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탄자니아가 또 이제 당연히 반격에 나섰죠. 보면은. 근데 나섰는데 이 우간다 그 침공을 격퇴할 뿐만 아니고 이 우간다 내부로 돌격해가지고 이디 아민을 부대 했나? 코끼리 부대? 이디 아민을 이제 쫓아내버리죠. 진짜요? 네. 내친 김에 이제 아주 그냥 비온 김에 청소해버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뭐 갑자기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진짜 전두환이 서슬퍼런 게 맞는 게 5월 18일에 폭발했대요. 이 사람아 내가 그냥 얘기했겠니?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80년 5월 18일. 그래서 화산에 대한 영향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지금은 기억이 없는데 그 뭉크의 그 절규라는 그 그림 뒤에 화산 폭발하잖아. 그게 이제 하늘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당시에 그 인도네시아의 그 무슨 이제 화산이 폭발했는데 뭐 충격파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 폭발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성층권까지 올라간 먼지 때문에 대기가 이제 해가 지거나 할 때 보면 이상하게 핏빛 뭐 하늘 뭐 이런 식으로 보였다고 그래요. 보면. 그게 그걸 그린 거예요? 예, 그걸 그렸다고. 저게 이제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그 뭉크의 절규에 나오는 그 뒤에 이제 위에 그 오렌지색 그 푸른 하늘이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이제 해설도 있어요. 보면.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섬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발생한 최대 폭발이었을 거예요. 보면 아마. 역사 시대에 발생한. 그래요.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네요. 아 근데 정프로는 최 네. 박사님이 좀 새로운 얘기를 하면 항상 검증해서 그걸 머릿속에 들으려고 노력을 하더라. 아직도 퀴즈로 연명해 나가던 퀴즈왕 본능. 퀴즈왕에서 연명 거기서 생활비를 타서 쓰던 그때 그 트라우마가 이 모양이야. 우리는 그냥 흘려 듣잖아. 아 그랬구나. 그거 이제 업사이드에 열려 있고. 필기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뭐 네. 사람은 많은 이제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네. 이런 화산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섭죠. 사실 한번 터지고 나면. 그래서 이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1985년을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1986년서부터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전환을 모색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문을 빨리 열고 했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이 1980년대 중반서부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떨어져 사회주의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련이 힘들어지니까 스스로가 이제 지원을 끊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쿠바도 철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곳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탄자니아 내부적으로는 이제 1984년에 다시 한번 잔지바르 지역에서 이제 소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인종이나 종교적 대립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야 우리가 분명히 서로가 그 대등한 관계로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고 병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규모가 작다고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반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비슷했으면 이제 별 문제가 아닌데 사이즈가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쉬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미국의 그 국부라고 하는 미국 그 정치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은 대단한 천재죠. 그러니까 1인 1표라고 생각하면은 머릿수가 그 많은 큰 주들은 일방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원으로 일단 집어넣고 1인 1표라는 걸 집어넣고 상원을 한 주당 무조건 2표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작은 주도 큰 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장치를 만들어 놨다라는 게 참 대단한 발상인데 어쨌거나 이제 탄자니아는 이제 1984년 이후 그리고 86년을 이제 거치면서 점차 이제 다당제 이제 그 전까지는 일당 독재였다가 네. 이제 그 뭔가 형식을 좀 바꿔가지고 서방에도 이제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바꿔나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차례 부채 탕감도 받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이제 원조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산업 개발도 하면서 이제 성장은 거듭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제일 큰 이 나라의 문제는 이제 잔지바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네. 그래서 92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 잔지바르 자치정부가 이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 이슬람 협력 기구에 가입을 한 거예요. 이슬람 협력 기구요? 예, 이슬람 그 국가들 중동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사우디나 이제 이런 나라들 돈을 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보스니아나 이런 지역 같은 지역도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바탕 또 소동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어디 이제 다자간 무역기구에 이제 가입한 뭐 이런 것보다 더 큰 이제 일을 이제 한 셈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막 외교장관이 잘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 속에 일단은 가입 취소를 했는데 2008년에 다시 한번 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또 이제 그 본토에 있는 기독교 네. 또 세력 쪽에서 그러려면 니들 따로 해. 그러니까 또 잔지바르 그럼 우리 정말 또 불리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심각한 언사를 이제 또 주고받기도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나름대로 평화롭게 잘 지내는 데 비해서 여기는 그 인종 간 그다음에 종교 간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습격한다든지 카톨릭 성당에 불을 지른다든지 또 반대로 이제 이슬람 그 사원에 어떤 뭐 테러 행위가 이제 가해진다든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갈등 구조가 이제 있는 거죠. 본토와 잔지바르 섬 사이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 간 이제 그 기독교와 이슬람 이제 갈등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잘 타협을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땐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잔지바르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독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작지만 뭐 근데 저희가 일부 때 말씀드렸던 뭐 세이셸이나 이런 아주 작은 뭐 섬나라들도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 네. 잔지바르 같은 경우도 뭐 전통의 어떤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역사적인 걸 감안해봤을 때 괜찮았는데. 예,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면 탄자니아 본토가 무력으로 개입을 하겠죠 이제 보면은. 여긴 진짜 관광으로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아요. 네, 먹고 살 수 있을 것 쭉 같고 둘러보니까. 뭐 카리브해처럼 이제 조세 피난처 뭐 이런 적절한 뭐 활동을 하면은 호텔이 수천 개는 되는 것 같아. 이 작은 섬에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호텔이. 사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호텔이 그렇게 큰 호텔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 비싼 리조트도 우리나라로 있고 치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무슨 하얏트나 뭐 이런 큰 고층 빌딩이 아니고 네, 한 3, 4층짜리 뭐 이런 거. 부티크 호텔인데 네.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그렇죠. 벅차죠. 면적은 넓게 잡아놓을 수 있고. 안 가봐도 뭐 확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니들하고 그 대등하게 대우를 해준다 그렇지 그걸 1대1로 해준다는 건 아니지 않냐. 나라 뭐 사이즈가 뭐 인구가 차이가 얼마나 사이즈가 얼만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잔지바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말이 틀리지 않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들은 아니 그러면은 원조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우리한테 상당 부분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본토에서 다 써버리니까 그럴 바에 우리는 차라리 따로 놀겠다. 이제 이 그 소득 수준이 잔지바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잔지바르가 평균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당연하겠지. 예. 관광이 저렇게 했는데 인구는 적을 거고. 인구는 적고요 보면은. 나 같아도 독립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선뜻 독립을 하기에는 이제 또 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죠. 저게 또 무력으로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가 아니죠. 사자가 이제 얼룩말이나 누를 이제 뭐 잡아먹는 야생의 이제 모습이 잘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 사는 세상답게 또 이런저런 이제 갈등들도 있고요. 네. 여기에도 이 잔지바르를 포함한 이제 탄자니아에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겠지 뭐. 예, 중국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그 왜 안 동해안 나오나 했다. 예, 동해안 쪽에 이제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에 이제 그 관심이 많고 영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예? 연고권? 예, 연고? 자기가 옛날부터 여기 우리 나와바리로 삼아 왔다. 왜냐면 이제 정화의 대함대가 이 지역까지 왔었으니까요. 거짓종 얘기를 해. 무슨 강아지야? 한번 저 나무 밑에다 하고 나면 자기 거게. 아니, 내가 볼 때는 중국이 헛공들일 수도 있어. 아 근데 진짜 헛공을 들이고 있는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데 자관 탄자니아에 이제 독립을 할 때 이제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자니아 국부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 이제 니에레라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하고 이제 모택동 그다음에 주울레 이런 사람은 아주 친했어요. 네.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이제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에서 이제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그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고 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큰 도움을 줬거든요. 네. 머릿수로 표결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중국을 돕자고 팔 벗고 나서 주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탄자니아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1970년대 같으면은 중국도 이제 막 한참 문화혁명의 그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당시에 그 1,200km짜리 철도를 탄자니아에 깔아줍니다. 중국이요. 그냥 그때 걔네들도 그렇게 뭐 마땅치 않을 텐데 예. 그때. 그래서 탄자니아부터 그 내륙에 있는 잠비아를 연결하는 정말 정글을 가로지르는 그 1,200km 없던 철도를 이 당시에 중국 인력을 파견해가지고 쫙 깔아주는 이제 이런 그 철도 노선 플러스 원조. 그 다음에 뭐 탄자니아뿐만 아니고 많은 이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을 했는데 탄자니아가 제일 많은 걸 받았죠. 그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 그 다음에 의사, 간호원, 그 다음에 그 백신, 네. 그러니까 의료 지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산으로. 그렇죠, 중국.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70년대부터 그렇게 많은 원조를 받고 국민소득이 $1,000인 거 보니. 그래서 제품들이 중국에 저도 이런 걸 모르다가 중국 옛날 이제 선전 포스터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갑자기 피부색이 다르신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스터에. 중국 선전 포스터요? 예.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아프리카와 우리가 이제 그 비동맹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가 제국주의에 맞서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중국제 트랙터 중국 의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중국 그 아프리카 아기들을 안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중국이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사실 뭐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대해서 많은 원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 탕감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많이 받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벌써 탕감을 받았는데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 같아요. 탄자니아도 벌써 한 3번 다 받았을걸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가 단순하게 이제 돈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고마워하는 게 유학생을 많이 데려가죠. 중국에? 맞아요. 예, 중국에 유학생을 맞아요. 데려가는데 물론 제일 많이 유학 가는 지역들은 여전히 유럽이에요. 뭐 프랑스나 이제 영국 이런 쪽으로 가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다 엔지니어 전공을 합니다. 공돌이에 네, 실제로 칭화대학을 가보니까 네. 흑인 분들이 많아요. 많더라고. 예, 많은 거의 칭화대학이 엔지니어링 그렇죠. 센터잖아. 근데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좋게 생각해 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할 때는 다 무료로 다 중국에서 해줘요. 근데 졸업을 딱 했어요. 졸업을 하면 중국 안에 있지 못하게 해요. 자국으로 보내. 다 돌아가게 해요. 진짜 그건 고마운 거네.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으로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그 대부분이 가 눌러 앉아요. 안 와. 그러니까 두뇌 유출이 계속되는데 중국으로 보낸 놈들은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제. 가서 친중 인사 되라. 그렇죠. 친중 인사가 돼서 중국어도 당연히 잘 알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프리카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원조를 할 때 친구들을 거점이 되는 거죠. 거점이 되고 사업 파트너가 되고 또 해외 유학하니까 당연히 관료들 그 안에서 이제 핵심 의사결정이 그렇지. 있는 거고 뭐 같은 칭화대 출신이면은 기숙사에서 뒹굴던 친구들이 또 서로 이제 나중에 되면 서로 이제 뭐 국장 과장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엔지니어는 우리도 충분해. 칭화대 학생들로만으로도 그런 뜻이지. 중국 그래서 입장에서. 중국은 뭐 이런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지난 에티오피아 시간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로켓을 쏘아 올리나 말았나. 근데 얼마 전에 쏘아 올렸더라고요. 예, 에티오피아가 드디어 올렸어요? 예, 올렸어요. 에티오피아 이제 위성이 이제 그 우주에 올라가 있는 지금 거죠.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대단하네. 중국이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중국 그 우주항공기구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네. 같이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사체는 어차피 중국계를 쓰지만 우리도 처음에 그 우리별 1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 영국의 서리 대학인가 그 대학에 가서 그 카이스트 그때 학생들이 가가지고 배우고 이제 작은 지금 우리 한 20 몇 인치 정도 되는 그 작은 어떤 것들을 조립하는 것들을 배우고 시험하는 테스트를 익혀가지고 올려보낸 게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이잖아요. 네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단순하게 뭐 자원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원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중국은 사실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얻는 그 무역 수지를 보면은 미세하게 약간의 흑자를 보는 정도? 중국이 아프리카에 예. 그러니까 많이 사준다는 얘기네. 많이 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가 있어요. 정확히 집계도 안 되지만 다만 아이고. 한 200만 명이. 그 200만 상권 명. 다 장악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그렇죠. 옛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그 소매 상인들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봤던 외국인들은 뭔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살고 좀 깨끗한 데 살고 뭔가 이렇게 다르니까 실제로 이 겹칠 일이 별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버티고 똑같이 사는 데 대해서 별로 어려움을 안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까지 가냐 그러면 아프리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말하는 게 좁고 자유가 없고 답답하다. 중국이. 중국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근데 아프리카는 어떻든 간에 내가 버티고 하면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넓다. 넓다라는 게 되게 와닿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그럼 중국 사람 특유의 이제 그 사업 늘리기 기술이 이제 친인척들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집송촌 만들고 예. 차이나타운 되고. 차이나타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 들어와 보면은 중국 사람들 있네. 그럼 서로 이제 거기서 또 너 그러면 여기 우리 공사 할 테니까 너 공사 감독 좀 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또 공사 하러 들어왔던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물자 그 다음에 심지어 인력까지 다 데리고 오잖아요. 단순.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들이나 이제 위에서 공사 감독하는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공사가 끝나면은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단순 인부들. 작업을 하는 인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아요.
중국 가도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요. 최소한 여기는 넓게라도 지낼 수 있다라는 음. 그게 있기 때문에 남아서 이제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Why not? 그렇죠. 중국에 가서 그 비싼 물가에 좁은 집에 막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뭔가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조금만 노력하면 메이드도 쓰고 그렇죠. 예. 정원사도 쓰고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벌써 많은 지역들이 이제 그러니까 공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다 내가 여기 정착할 생각을 하고 주변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 저기 흙이 괜찮아. 도자기 구울 흙이야 저거는. 그래서 도자기를 구워서 팔아서 돈을 벌써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에 공을 많이 들이고 그 최대 거점 중에 하나가 이 탄자니아. 그래요? 예, 탄자니아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성이 이제 있는 있으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했다 철도도 이거지. 깔아줬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해안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예. 중국이 탄자니아에서 꽤 많은 자리를 좀 이미 차지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탄자니아는 뭐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구조들이 많고 아프리카 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찢어진. 뭐 엄청 큰 상처죠 보면은. 네. 예. 그래서 큰 호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인류가 지금 현생 인류가 이제 아마도 출발한 곳 같고. 그렇죠. 이곳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발지는 더 탄생지는 더 미치였을 것 같은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여러 이제 현생 인류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이제 빅토리아 호수나 이제 이쪽 그 탄자니아의 그 대호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용감하게 엉덩이 떼고 일어나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예. 가보면 낯익을 수 있겠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왠지 어디선가. 낯이 익습니다. 떠나온 고향에 다시 들어온 것 같죠? 뭐 이제 이런 드리블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드립. 예. 어떻게 보면 뭐 인류의 고향이죠 보면은. 네, 뭐 네. 이제 지금도 뭐 사파리를 비롯한 뭐 이제 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니까 기회 되시면 아마 정프로님은 한번 네, 전 잔지바르는 한 네. 번 정도는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다녀오시고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현지 방송도 괜찮지 않을까요? 좀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오마이크로즈가 거기까지는 안 간단 말이야. 오마이크로즈. 깨알 광고 또 하시. 예. 자, 하여튼 뭐 제가 한번 네, 그러지 말고 운조 커피 탄자니아 산도 있거든. 커피로 만족해요? 커피 일단 마셔. 왜 갑자기 끝에 이렇게 광고를 몰아서 하시는 건 도대체. 또 우리 네. 하여튼 제가 빅히트 책 읽고 꼭 떨어졌다고. 탄자니아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지. 자, 오늘 탄자니아 2회 나눠서 좀 저희가 여행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어디 갈까요, 우리? 어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뜨거운 나라로 이제 가볼까요? 아니면은 진짜 뜨거운 나라요? 어딘데요? 예. 뜨거운 나라 예를 들면. 뜨거운 나라 이제 서쪽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이제 보면은. 서쪽? 예, 서해안 쪽으로 동해안의 탄자니아를 봤으니까. 아프리카 서쪽. 예, 서쪽. 뭐 어디 뜨거운 가나? 뭐 가나도 있고 사막이 또 거대한 사막이 있는 것도 있고 몇 개 나라를 묶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서쪽에 워낙 또 이렇게 예. 작은 나라들 저는 많으니까. 아프리카가 재밌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적절한 네. 선에서 정리를 해야겠죠. 네, 여러분 댓글 보고 결정하신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우리의 여행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남아공을 추천합니다. 하여튼 4명 댓글 중에 4명 모여야 출발이죠. 뭐 패키지니까. 최소 출발인은 없습니다. 네. 올려주시면 적당히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좀 시에라리온 같은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옵션은 없는 거죠? 네, 옵션 공간 없습니다. 네. 베개 같은 거 팔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곳 찾아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뵙겠습니다.